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를 진료할 때 보면 간혹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임신 중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였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자궁 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성장 지연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모체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할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태아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겪어올 수 있고요. 이러면 출생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 사산할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 태반이 조기에 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말기가 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될 때 임신 자간증이라든지 임신 중독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임신성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본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이미 알고 있는 환자분일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미리 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TSH 리셉터 안티바디라는 갑상선 자고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체에서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돼서 아기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완벽하게 치료를 해서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든 심지어는 동위원소 치료를 하든 해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완전히 낮춰놓으면 아기가 임신을 하더라도 갑상선 약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또 복용하더라도 갑상선 약을 아주 소량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하는 약제도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신 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고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진단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신을 하고 난 후에 입덧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임신하고 난 뒤 10주에서 한 12주 사이, 심지어 8주에서 12주 사이. 이 경우에 이제 입덧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입덧을 할 그 무렵에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진단하는 키트에 줄이 생기는 거 있죠. 그게 HCG라는 건데요. 이제 태반에서 나오는 육모막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베타 HCG라는 물질이 이제 우리가 임신할 때 분비가 되는데요. 베타 HCG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난 후에 입덧할 무렵에 이 HCG가 굉장히 증가할 때 갑상선 쪽에서는 TSH가 증가한 건 줄 알고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이제 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임신성 일가성 갑상선 중독증인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TSH 수용체 항체를 검사해서 그 수용체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해서 증가된 거고요.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정상일 경우에는 일가성으로 임신 중독증이기 때문에 그때는 항갑상선제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진료를 했었는데요. 환자분이 임신하고 딱 10주에 한참 입덧할 무렵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TSH 수용 장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수액도 맞고 해서 영양 잘 보충하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진짜 임신했을 때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을 때는 이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항갑상선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필지오유라실이라는 안티로이드라는 약제와 메티마졸이라는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요. 이 메티마졸은 평상시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신 첫 3개월에는 이 메티마졸을 사용하게 되면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메티마졸을 사용할 수 없고요. 안티로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3개월은 안티로이드를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이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상기능 항진증 환자일 경우에는 언제 임신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약 처방을 미리 안티로이드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안티로이드의 부작용은 간 독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임신했을 때 태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안티로이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갑상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첫 3개월은 안티로이드를 치료하고요. 그 이후에는 메티마졸로 약제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대로 안티로이드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신이 점점 진행해서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임신 자체가 면역 반응을 좀 많이 억제해서 갑상선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제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였다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됩니다. 대신에 환자분이 약제를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잘 약제를 복용하고 매 한 4주 간격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시면 출산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 본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으면 미리 갑상선 기능을 잘 치료를 하여서 언제든지 임신해도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임신 첫 한 10주 근처에 8에서 10주 입덧할 경우에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됐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일가성 갑상선 중독증인지 임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진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를 감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SH 수용 장치 검사를 해서 감별을 해서 일가성 임신성 중독증일 경우에는 그냥 대증요법으로 잘 보내시면 되고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확진되었을 때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잘 약제를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첫 3개월은 안티로이드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태아나 모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임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